지금 경찰차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2525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급박한 사태가 지금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최근에 부르키나파소에서 한국인 여성이 납치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사실 그 부르키나파소 이름도 굉장히 흔치가 않은데 여기서 한국인이 납치됐다라는 얘기가 이게 사실은 그 흔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좀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10일 프랑스 대통령궁에서 한 가지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 내용을 가지고 이제 AFP 통신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를 하게 되고요. 내용인즉슨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부르키나파소라는 국가에서 여기 이제 북부 지역에 인질로 잡혀있는 2명의 프랑스인과 1명의 한국인 그리고 1명의 미국인 이렇게 이제 총 4명의 인질을요 프랑스 특수부대가 기습작전을 통해서 구출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작전 중에 이제 2명의 프랑스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되게 된 거죠. 사망한 대원들은 프랑스 해군 특수부대의 부사관들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작전에서는 이제 20명의 프랑스 해군 특수부대가 이제 코만도 위베르라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프랑스의 이제 해군 특수부대인데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특공대인데요. 이번에 이제 사망한 2명의 대원 같은 경우에는 인질들을 납치한 테러 조직원들하고 거의 10m 근거리까지 접근을 했대요. 근데 이때 이제 발각이 되면서 테러 조직 쪽에서 이제 막 총격을 가했는데 원래 같으면 이제 대응 사격해서 사실 충분히 제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응 발사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이제 인질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본인들의 사격에 인질들이 다치게 될까봐 그래서 이제 대신에 몸을 던져서 이제 육탄전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날 구출 작전을 진두지휘했던 특공대장 이름이 로랑 이스나르라는 간부라고 하는데요. 이 인질 구출하고 다음날 프랑스 주간지와의 인터뷰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운 작전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직업이고 임무다. 프랑스 시민이 위협받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언제든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내일 아침에도 우리는 곧바로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제 밝히면서 동료를 잃은 그런 슬픔 앞에서도 굉장히 결연한 의지를 나타낸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당국에서 그 멀리 있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납치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는요. 지난 1일에 알게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프랑스인 관광객들이 부르키나파소 쪽에 묵고 있는 숙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나갔는데 이제 복귀를 안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프랑스의 관광객들을 가이드했던 현지 그 여행 가이드가 며칠 뒤에 이제 펜드자리 국립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근방에서 여러 발의 총탄을 맞은 채로 시신이 발견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질극을 먼저 염두에 두고 프랑스에서 뭐 이렇게 구출을 한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정황은 있었는데 확실하게 알려진 거는 총격을 당한 그런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거 혹시 프랑스 관광객들한테도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의구심에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프랑스 정보국 쪽에서 이 납치 조직의 움직임을 드론을 통해서 이제 관찰을 시작을 했대요. 이때 이제 어디서 도움을 주냐면 미국에서도 이제 드론 등을 통해서 프랑스 당국에 이제 협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참고로 이때까지도 그 미국 당국에서도 자국민이 지금 인질로 같이 붙잡혀 있는지는 몰랐다고 해요. 보통 이제 아프리카 무장단체에서 관광객 등을 납치를 하면요 보통 이제 그 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이 인질극을 벌여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더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이 관광객들을 납치한 조직 자체가 그 위쪽에 위치한 국가가 이제 말리인데 그 밑으로 이제 가나가 있죠. 베냉하고. 근데 이제 납치를 한 조직 자체가 큰 조직이 못 되는 거예요. 말리 쪽 조직들은 굉장히 크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르키나파소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협상을 벌일 만한 그런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무장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납치한 조직이. 이 부르키나파소 쪽에 있는 테러 조직, 무장 괴한들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이 말리 쪽으로 인질들을 팔아 넘기려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본인들 선에서는 어차피 국가하고 협상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소식을 프랑스 정보국과 미국 쪽에서 먼저 이제 알게 됐고 말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카티바 마시나라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테러 조직인데 이쪽에다가 이제 인질을 넘기려고 협상을 벌였겠죠. 부르키나파소 쪽 그 테러 조직에서 협상 과정이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좀 길어졌나 봐요. 그래서 납치하고 나서 29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 인질들이 말리로 넘어가면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말리 쪽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크고 전투력도 강한 이런 테러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호시탐탐 기회를 좀 타이밍을 좀 보고 있었는데 이게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인질들을 이제 말리로 이송하기 전 그 직전에 이제 프랑스 군에서 길목을 막아서 이제 프랑스 특수부대원들이 길목에 인질들을 구출하게 된 작전을 펼치게 된 거죠. 근데 이 작전을 펼치다 보니까 프랑스인 2명만 있는 줄 알았대요 처음에는. 근데
근데 이제 막상 딱 상황을 까보니까 현장에 이제 한국인 한 명하고 미국인 한 명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인질이 이제 총 4명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한국인 여성의 경우 왜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실 전혀 몰랐느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부르키나파소에는 대한민국 공관이 없습니다.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곳이 전혀 없고, 이 여성이 여행을 떠난 지가 지금 1년 6개월째래요. 그리고 뭐 가족들조차 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실종 신고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좀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알 방법이 없었다. 현장에서는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몰랐다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튼 그래서 이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인질들 4명은 이제 다 무사히 귀환을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작전이 끝난 뒤에 인질들을 구출한 프랑스 군이 자랑스럽다면서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 한 명은 부르키나파소에는 미국 대사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병을 인도한 상태고, 프랑스인 2명하고 한국인 여성 1명은 프랑스로 이제 정부 전용기 편을 통해서 이제 군 비행장에 도착을 한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국내에 보도가 된 거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활주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더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나왔는지는 사실은 이제 뭐 한국인 여성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어쨌든 대통령도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는 이제 프랑스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대사, 그 최종문 대사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프랑스 인질 같은 경우는 본국에 도착한 뒤에 열린 기자회견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프리카의 복잡한 그런 상황과 위험 지역을 피하라는 그런 정부의 조언을 좀 고려를 했었어야 됐다, 이러면서 이제 위험 지역을 여행 간 것에 대한 잘못을 이제 시인을 했죠. 당시에 이제 한국인 여성도 이들 틈에 있었는데 함께 뭐 고개를 숙이고 뭐 다른 별도의 코멘트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이슈의 쟁점은 이미 이제 끝난 사건이고, 한국인 여성도 이제 무사히 귀환을 하는 일만 남았는데, 국내에서는 왜 하필 가지 말라는 그런 데를 가가지고 왜 귀중한 타국의 그런 군인들 목숨을 잃게 하느냐, 약간 이런 비난 섞인 여론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이 한국인 여성이 그곳에 왜 갔느냐라는 것을 알기 전에 그곳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제 부르키나파소, 굉장히 이제 생소한 이름인데, 보통 저기 뭐 축구 경기나 올림픽 아니면 사실 우리하고는 뭐 거의 관련이 없는 그런 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작은 국가예요. 샘 오츠리 씨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분 태생이 이제 가나인데, 가나가 여기 있으면은 부르키나파소가 여기 있고, 그 위에는 말리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베냉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과거에는 프랑스 식민지였고요. GDP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북한 수준의 굉장히 못 사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아프리카 국가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낙후되거나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지 못한 국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르키나파소는 뭐 잘 사는 국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나마 이제 이 국가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주 수익원 중에 하나가 이제 관광 수익인데, 이마저도 지금은 이제 녹록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이제 2011년도까지는 괜찮았대요. 왔다 갔다 하기가 그렇게 위험한 국가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2010년 말경에 튀니지로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프리카에서는 아랍권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준 아랍의 봄이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막 이렇게 전개가 됐어요, 당시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리비아 같은 국가들, 이런 데들은 체제가 붕괴가 됐거든요. 이 아랍의 봄으로 인해서. 당시에 이제 리비아 정권 쪽에 속해 있던 이 아프리카 용병들이 굉장히 이제 전투적인 용병들인데, 항상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일종의 전사들이다 보니까 전투력도 좋은데, 이 친구들이 리비아 체제 붕괴되면서 이제 다른 국가들로 이제 흩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리비아에 있던 총기들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주로 이제 모여있는 곳 중에 하나가 말리입니다. 부르키나파소 바로 위에 있는 국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리에는 지금도 굉장히 강력한 무장 조직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말리 여행 가실 분이 있으면은 굉장히 말리고 싶습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어디가 샤? 참고로 이제 말리 얘기 나와서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 이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IS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말리에 주둔해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들, 그러니까 테러 조직들이겠죠. 얘네들이 이제 IS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이슬람 율법 이름이 이제 샤리아법이죠. 근데 이제 이 법에 의하면 이 샤리아 율법으로 나라를 지배해야 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진 테러 조직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그 과거 이슬람 국가의 그런 부활을 꿈꾸는
싸우면서 여기저기 이제 테러를 하고 다니는 이제 나쁜 놈들인데, 이제 말리 같은 경우는 1년에 이 테러로 사망하는 인구 숫자만 해도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부르키나파소까지 그런 대단한 뭐 테러 조직들이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옆에서 이제 그런 어마무시한 존재들이 있다 보니까 부르키나파소도 사실 테러 안정국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거예요. 사실 오늘 애를 데리고 지금 사무실에 와 있는데 경찰차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2525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급박한 사태가 지금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혼자야? 어디 가시야? 그래서 실제로 말리보다 덜 하긴 하지만은 가장 최근에도 여기 부르키나파소 수도 이름이 이제 와가두구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위치한 호텔에서 인질극이 발생해서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재작년인가요? 이때 이제 인질극으로 인해서 20명이 사망을 하고 15명이 다치는 사건도 있었고요. 바로 이제 그 며칠 전에는 한 카톨릭 교회에서 또 이제 무장 괴한들이 총격을 막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하고 신도 포함해서 6명의 사상자가 발생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재 이제 말리는 당연히 해외여행 적색경보 상태인 철수 권고가 내려진 지역이고요. 한국인 여성이 납치가 됐던 부르키나파소 또한 여행 자제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행 경보 단계를 조금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1단계가 이제 남색경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행을 좀 유의해라 이런 뜻이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황색경보, 여기는 좀 여행을 자제해야 된다.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적색경보, 요거는 이제 철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웬만하면 철수야, 돌아와라, 웬만하면 딴 데 가라 이런 얘기고, 이제 4단계가 흑색경보, 여기는 여행 금지예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4단계로 나눠져 있고, 이외에도 뭐 상황에 따라서 특별여행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내려지게 돼 있죠. 3단계 적색경보가 내려져 있는 말리의 경우에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철수하거나 아니면 여행 취소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라 이런 지역이고, 2단계 황색경보가 내려진 데가 이제 부르키나파소예요. 여기의 경우에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좀 유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굳이 거기를 가야겠냐,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을 좀 검토해보라, 이제 이런 지역인 거죠. 단 이제 2단계 3단계의 경우에는 이제 강제성은 없어요, 법적인. 그래서 관광객이 작정하고 들어간다라고 치면,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면은 이걸 이제 막을 만한 법적인 근거는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번에 쟁점이 또 하나가 생겨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령한 이런 여행 경보들, 다른 나라에 대한 여행 경보의 그런 수준들이 현지 상황이 제대로 반영이 돼 있느냐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이제 이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부르키나파소는 이제 3단계 적색 경보로 지금 바뀐 상태고, 베냉하고 부르키나파소 국경 지역에서 사람들이 납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베냉은 사실 어떠한 경보도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가나도 마찬가지고요. 베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새로운 경보를 지금 발령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인 여성이 누구고 왜 거기 갔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이 부르키나파소에 굉장히 유명한 국립공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어디냐면 이제 동쪽에 있는 베냉하고 이 부르키나파소 국경지대에 걸쳐서 이제 있는 굉장히 큰 국립공원인데, 사막도 있고 산도 있고 숲도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경관은 당연히 좋겠죠. 여기에 이제 멸종위기 동물들까지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유네스코의 자연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됐죠. 근데 뭐 요즘의 트렌드를 보자면, 이건 뭐 추측인데, 이제 워낙 또 정보가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태니까 사실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유튜브만 보더라도 남들이 가지 못하는 약간 뭐 나만이 가본 이런 경험에 대한 오지나 험지 탐험, 약간 특별한 그런 경험을 목적으로 관광을 가지 않았나, 여행을 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한국인 여성에 대한 정보는 뭐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구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년 6개월 전에 떠났대요.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를 딱 특정해서 간 건 아니고 세계 여행을 갔답니다. 전 세계를 돌다가 이제 아프리카를 갔다가 이제 이런 납치를 당한 것 같은데, 이런 걸로만 봤을 때는 사실 재정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아프리카에는 이제 지난 1월 달에 유럽에서 건너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여성이 모로코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여행을 했나 봐요. 물론 모로코도 여행 경보가 내려져 있긴 한데, 여기는 이제 약하게 내려져 있죠. 여행 유의국가 수준이라서, 유의국가니까 뭐 못 가는 건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뭐 탓할 수는 없겠죠. 여기에 갔다가 이제 세네갈을 거쳐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넘어간 곳이 말리인 거예요. 근데 말리는 사실 언론인들도 굉장히 기피하는 지역이거든요. 정말 죽으러 간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치안도 굉장히 극도로 불안한 상태라고 하고, 워낙 또 이런 무장 조직이 많다 보니까 뭐 최근 들어서 더 심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100%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 거쳐서 이제 부르키나파소를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펜자리 국립공원 쪽으로 넘어가려고 이제 베냉 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버스에서 납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 미국인도 한 명 납치됐다고 하잖아요. 이 미국인하고 한국인 여성은 여행 중에 좀 이제 친분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여튼간에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납치된 뒤에는 그럼 어떤 생활을 했느냐, 움막이랑 텐트를 옮겨 지냈다고 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숙소나 거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이동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뭐 초기 2주 동안은 뭐 식사도 뭐 제공을 했다고는 하는데 인질이니까 죽으면 안 되죠. 어쨌든 얘네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식사도 제공을 했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식사가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그래도 뭐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알려졌으니까요. 여튼간에 이제 이 한국인 여성도 지금 이제 국내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조기 귀국을 원하고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귀국 일정은 안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오면 해당 여성에 대한 내용들은 더 많이 알려지겠죠. 특수한 상황에서 항공료 긴급 군환 활동비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개인이 여행을 떠났다가 이렇게 납치를 당한 경우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나라에서 이제 항공료 등을 좀 지원을 해주는 뭐 그런 제도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죠.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검토는 하지만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뭐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현재는.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요. 여행 금지가 발령된 곳에 허가 없이 들어가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는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2단계나 3단계 철수 권고나 여행 자제 지역 이런 곳과 관련돼서는 강제 조치를 따로 정부에서 취할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좀 여행 가실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게 되는 분들은 조금 스스로 이거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타국의 특수부대원들의 사망사고로 이어졌잖아요. 이 사건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지 말라는데 왜 굳이 가서 그렇게 일을 만드냐 이런 비난 여론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한국인 여성의 신원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얼굴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노출이 됐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범죄자들 같은 경우도 얼굴을 가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뭐 구글만 검색을 하셔도 쭉 나오거든요. 이런 얼굴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게 이제 한국에서 공개한 게 아니고 프랑스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거죠. 아시다시피 한국의 언론들은 프랑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에도 모자이크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체가 전혀 뭐 밝혀진 게 없죠. 왜냐면 부르키나파소에 지금 미국 대사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신병 인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프랑스 군 비행장에는 같이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거고 미국 건너갔겠죠. 근데 이제 한국인 여성이 같이 갔어요. 프랑스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언론에 노출이 된 건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체가 원래 언론 쪽에 많이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신병이 공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든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형태의 법률적인 해석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프랑스는 아닌 거죠. 근데 이 여성이 프랑스로 넘어가서 노출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던 부분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하지 말라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본인들도 그런 일 당할지 모르고 간 거겠지만 이런 거 좀 미리 대처하라고 나라에서 여행 관련된 정보 같은 거 다 마련해놓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처럼 개인이 그냥 좋은 추억 만들자고 떠났던 여행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누군가에게는 또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되는 그런 계기를 또 제공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치안이 좀 불안정한 국가들은 가시더라도 좀 많이 정말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뭐 안 가봤기 때문에 현지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아랍의 봄이라든지 이런 말리 무장단체라든지 서아프리카의 뭐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은 사실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한국인 여성이 그냥 귀국하지 말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프랑스에서 좀 사회봉사라도 좀 하시다 오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제 본의 아니게 민폐 끼친 건 맞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오늘은 한국인 여성 부르키나파소 납치 사건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도영선생 채널 리뉴얼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시사와 관련된 얘기만 다뤘는데 조금 그 영역을 넓혀서 영상 형태도 좀 바꾸고요. 보시는 분들을 더 생각해서 스포츠라든지 경제, 물론 뭐 시사 이슈도 계속 다룰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기개발이라든지 브이로그 이런 다양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기가 지금 있어가지고 조금 시끄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선생이었습니다.